자, 봅시다. 이제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어려워요,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좌표를 배우고 직선을 배우고 원방까지 배우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완성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평행이 도형의 이동까지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대다수는 원방까지 하면 거의 다 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나오면. 자, 그러면 일단 원방부터 합시다. 정의부터. 자, 얘는 원의 방정식이야. 자, 일단 이름 자체가 함수가 아니지. 원의 함수가 아니잖아. 그쵸? 자, 이것도 방정식이야. 방정식이야.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일단 정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 자체가 그냥 원의 방정식 식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 그냥 정의로 그냥 글로 나타내는 문제도 있거든. 정의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자,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하나의 정점이 있고, 정점이 뭐죠? 안 움직이는 점, 고정된 점이야. 움직이는 점은 우리 뭐라 그래? 동점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R인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자취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하나의 정점이 있습니다. 그게 A, B야. 자, 그리고 우리 자취란 단어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취가 나오면 그 점을 뭐라고 넣으라고? X, Y로 놓으라고.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식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정점으로부터 이 자취까지 이 길이가 뭐라고? 이 길이가 R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이거를 만족하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아니, 이거를 만족하는 점 P가 여기만 있겠어? 아니지. 막 이렇게 있겠지. 그쵸? 그거를 다 모아 봤더니 그게 뭐가 됐다라는 거야? 원이 됐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표현할 수 있어.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식이 뭐야? 지금 조건이 뭐야? 거리가 R이라며. 무슨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래잖아. 딱 떠오르는 식 있지? 그쵸?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잖아.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세요. 루트에. 얘네 둘의 거리야. 얘네 둘의 거리는 뭡니까? x-x1의 제곱, y2-y1의 제곱. 얘가 뭐라고? 얘가 R이다.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와. 그쵸? 생기기 조금 거시기 하니까 그래서 얘를 정리 좀 합시다. 얘를 정리하면 x-a의 제곱에 y-b의 제곱은 r 제곱이라는 이러한 식이 나와요. 알겠죠? 자, 우리 모든 앞으로 배우는 함수 방정식은 우리 어떻게 표현하자고 그랬다고? 죽여버린다. 어떻게 표현하자고? 세 가지로 표현하자고. 원함수, 표준형, 일반형. 알겠죠? 아, 진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응? 후회하지 말고 연습해. 응? 니네 어차피 기하도 해야 되잖아. 니네 앞으로 할 거 알려줘? 우리 1차 함수, 2차 함수 했지? 그 다음에 원방하지? 뒤에 가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거야. 그리고 2학년에 올라갔네?
2학년 올라가면 니네 저기 기하도 들을 거 아니야? 포물선, 쌍곡선, 타원을 배울 거고, 대수를 들어갔네?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울 거고, 삼각함수 들어갔네?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 함수 할 거고, 그 다음에 미적분 갔네? 3차 함수, 4차 함수 할 거야. 니네 이거 수능 때까지 다 안 까먹을 자신 있어? 100% 까먹어.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일관적이야. 나는 너희의 두뇌를 믿지 않아. 니네도 못 믿잖아. 난 니네의 기억력을 믿지 않는다니까. 당연히 이 새끼들은 까먹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거야. 그럼 최대한 얘네가 안 까먹으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거에 대한 결론이야. 난 이거는 이렇게 가르치고 저건 저렇게 가르치지 않아. 왜? 이것들의 두뇌는 그걸 기억을 못 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하는 도형은 무조건 한 가지야. 원함수, 표준형, 일반형. 그러니까 니네도 그렇게 하라고. 알겠죠? 제 말이 혹시 심했나요? 솔직히 인정하잖아. 그치? 그래서 제가 뒤에 가면 해드릴 거야. 이걸 고3 때 가장 발목을 잡는 게 니네 저기 기말고사 보면 유리함수야. 유리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거는 거의 1년 동안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가 3학년 때 갑자기 문제로 나오면 이거 뭐였지? 이렇게 된다고. 수능에서 그럼 어쩔 거야. 안 되잖아. 그래서 해드리는 거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니네가 저장을 그렇게 하라고. 원함수. 근데 우리끼리만 쓰는 거라 그랬어. 어디 가서 원함수 하면 안 돼. 원함수 원래 다른 뜻이야. 미분에서. 그러니까 원함수 우리끼리만 쓰는 거니까. 원함수, 표준형, 그 다음에 일반형. 이 표준형, 일반형은 공식 용어니까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함수는 가장 뭐냐 하면 가장 원초적인 함수야. 즉 죽을 때까지 까먹을 수 없는 개형이야. 설마 그걸 모르겠어? 1차 함수의 원함수는 y는 ax야. 설마 이걸 못 그리진 않잖아. 그렇잖아. a가 0보다 크면 이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이거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릴 수 있어. 이거의 표준형이 뭐라고? y는 ax 플러스 b라고. 표준형은 항상 우리에게 뭘 줘? 정보를 준다고. 그쵸? 얘는 무슨 정보를 줘? 기울기와 y절편의 정보를 주잖아. 일반형은 뭐라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게 일반형이라고. 일반형은 뭐라고? 우리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형으로 나온 함수는 뭐 하는 거야?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잖아. 그게 내가 아까 말한 15개의 도형을 모두 이렇게 할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추가되겠죠. 배울 때마다. 아이고 힘들어. 씨. 마찬가지야. 2차 함수의 원함수야. 야 이걸 못 그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꼭지점이 0,0이고 a가 양수면 이거, 음수면 이거. 가장 기본 그래프잖아. 그쵸? 2차 함수의 표준형은 뭐야? 얘만 특이하게 두 개야. 얘만 특이하게. 얘는 x절편으로 표현하는 표준형이 있고요. 꼭지점으로 표현하는 표준형이 있고요. 얘만 유일하게 표준형이 두 개야. 어쨌든 얘는 나한테 방정식의 근이라는 정보를 주는 거고 얘는 나한테 꼭지점의 좌표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그쵸? 어찌 됐든 얘네가 표준형이고 그럼 일반형은 뭐야? 일반형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일반형이야. 얘가 나한테 무슨 정보 줘? 안 주잖아. 그래서 얘를 근을 구할 때는 인수분해, 꼭지점을 구할 때는 이제 완전 제곱식. 이렇게 해서 내가 정보를 얻는 거야. 우리가 이제 도형의 이동까지 배우고 나면 원함수를 왜 하는지 알아. 왜냐면 얘를 그릴 줄 알잖아? 그럼 얘 무조건 그려. 얘를 그릴 줄 알잖아? 그럼 얘도 무조건 그릴 수 있어. 뭘 이용해서?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얘기하는 원함수, 표준형, 뭐 거시기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원이라고. 그럼 원은 얘가 뭐야? 지금 여기에 무슨 정보가 들어가 있어,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야,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 직선은 기울기가 중요한 거야. 그쵸? 2차 함수는 뭐가 중요해? 뭐 꼭지점이나 아니면 x 절편이 중요한 거야. 원은 뭐가 중요한 거 아니야? 원은 당연히 중심과 중심만 알면 원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도 알아야 돼. 반지름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이야. 그럼 그 정보를 얘가 내포하고 있어. 내포하고 있잖아. 우리 그럼 중심에서 반지름 알 때 원방을 구한 거잖아. 역으로. 그러니까 중심이 뭐야? A, B.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 이제 앞으로? 이게 0 나오는 X값. 이게 0 나오는 Y값. 이게 원의 중심이네. 그 다음에 반지름은 초반에 가장 삽질하는 거야. 반지름 물어보면 R제곱이래. 아니야. R이야. 그쵸? 반지름은 R이야. 즉 여기 써 있는 거를 루트 취한 게 반지름이야. 알겠죠? 아니, 초반 삽질은 어차피 좀 있으면 없어지니까. 어쨌든 얘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얘를 앞으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할 거야. 이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야. 나에게 정보를 주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뭐겠어? 일반형은 그냥 이거를 전개한 거야. 그럼 이거를 전개하면 x제곱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겠지. 그쵸? 얘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야. 오케이. 그럼 얘는 원함수는 뭐겠어요? 원함수는 야, 나중에 이런 거는 몇 년 지난 까먹을 수도 있어. 하지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은 아마 안 까먹을 거야. 이건 중심이 뭐야? 0,0. 반지름이 r인 원이지. 그래서 이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야. 얘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일반형이라며. 그럼 얘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아. 그러면 우리 정보를 일반형 쪽에서 정보를 안 주니까 우리 뭐 하는 거라 그랬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전개한 거를 다시 이렇게 묶어야 되잖아. 니네 인수분해 할 때 기억나? x제곱 있고 y제곱 있고 x 있고 y 있으면 저 인수분해 3번에 써있네. 인수분해 3번 x제곱 y제곱 x y 유형. 그쵸? 인수분해 3번에 써있죠. 저거 풀이가 뭐였어? x 완전제곱 y 완전제곱이었어. 그러니까 x끼리 묶어서 완전제곱해서 이식을 만들어. y끼리 묶어서 완전제곱해서 이식을 만들어. 그럼 짜투리 숫자는 넘겨. 그럼 얘가 반지름이 된다. 알겠니?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기본이 이거야. 알겠죠? 알겠죠? 자, 우리 원의 방정식의 일단 기본적인 거는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원의 방정식의 일단 원함수. 자, 원의 방정식의 원함수가 뭐라고요? 가장 기초가 되는 식. 걔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떤 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원의 중심이 어디? 0,0. 반지름이 뭐? r인 원. 그쵸?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우리 표준형. 자, 표준형은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이 드러나는 식이죠. 그쵸?
그래서 표준형이 뭐였어요?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표준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풀어서 쓴 게 이제 일반형인데,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어떻게 생겼었어요? x제곱에 y제곱, 그 다음에 ax, 그 다음에 by, 그 다음에 c는 0이다.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도형의 모든 방정식은 일반형은 나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일반형을 뭐 한다고?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겠다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을 배우고 나면 원함수를 가지고 표준형식을 유추할 수도 있어요. 뒤에 단원 해보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얘에선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 얘를 이걸로 바꿔야 되잖아. 지금 보니까 뭐야? x에 대한 완전제곱, y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부터 연습을 합시다. 그거부터. 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랍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거야.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 상태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자고.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x에 대한 완전제곱, y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변형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x제곱에 플러스 2x. 자,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1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y제곱 마이너스 4y야.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뭐 해야 돼? 반값에 제곱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4.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짜투리 숫자는 넘기시고요. 4 이렇게 넘기시고, 그 다음에 원래 이쪽에 없던 1과 4가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도 5를 더해줘야 얘네가 삭제되겠지. 그리고 원상복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정리해보면 얘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y-2의 전체 제곱, 얘가 9다.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그 값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일단 중점. 얘는 원의 중심이 뭐야?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원의 중점은 얘가 0 나오고 얘가 0 나올 때지. 그 다음에 반지름 뭐야? 반지름. 반지름은 9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얘는 r 제곱이야.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3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알겠니? 알겠니? 자, 근데 자, 우리가 나올 때마다 계속 이 짓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 2차 함수 했던 거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했어?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이 필요했잖아. 그쵸? 어차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해? 꼭지점의 x좌표를 어떻게 했어? 말로. 최고차항이 1일 때 반값의 부호반대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썼잖아. 그쵸? 그럼 어차피 얘도 완전제곱하는 거라며. 아씨, 그럼 똑같겠네. 그런 거야. 그쵸? 그래서 얘도 빨리 연습하세요. 그럼 다시. 자, 최고차항이 1일 때 원의 중심부터 할 거야. 자, 중심은 반값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1, 반값의 부호반대 2 이렇게 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중점의 좌표는 똑같이 나오잖아. 그치? 자, 이제 반지름이 문제인데 반지름은 말로 하세요. 말로. 반지름은 일단 루트를 취해. 루트를 취하고, 자, 숫자 넘기고 그 다음에 중심제곱, 중심제곱이야. 됐어요?
중심제곱을 그냥 더하라고. 그렇게 되면 얘는 3. 이렇게 해서 그냥 식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다이렉트로 할 수 있어요. 되니? 연습 몇 개만 합시다. 자, 해보자. 연습해보자. 자, 중심의 좌표 불러. 마이너스 3,2.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은 루트에 불러. 아니야. 숫자 넘기고. 여기 있는 숫자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말로. 중심제곱 플러스 중심제곱 요렇게.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0 요렇게 된다고. 알겠니? 민경아, 네 차례야. 중심 불러봐. 마이너스 1. 그 다음 민채야. 반지름. 루트 1. 어? 아, 왜 네가 불러? 아니, 네가 부르는 거야. 넌 다음 문제야. 불러. 그걸 또 뺏기고 있어. 말로 외우라고. 이걸 텍스트로 외우지 말고 말로 해. 숫자 넘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중심제곱 4, 16 이렇게 하라고. 그럼 얘는 루트 18 이렇게 되지. 그쵸? 중심부터 불러봐. 마이너스. 아니, 반값에 부호반대. 마이너스. 반값에 부호반대. 그 다음에 반지름, 루트에. 불러봐. 마이너스 4, 1. 오씨, 내 귀가 좋아졌나? 왜 저게 들리지? 희한하네. 루트 6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딱히 연습 안 해도 되겠죠? 어차피 이거는 처음에 스타트만 할 줄 알면 앞으로 우리 원방하면서 계속 할 거야. 그래서 잊어먹을 수가 없어. 이거는 알겠죠? 한 번만 할 줄 알면 잊어버리지는 않아요. 계속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도. 자, 얘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최고차항이 1이 아니잖아. 그쵸? 항상 이차함수든 원방이든 완전 제곱할 때 우리가 뭔가를 뽑아내려면 항상 최고차항이 1일 때야. 그러니까 1이 아니니까 얘는 뭐부터 하는 거야? 일단 1부터 만들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양변을 그냥 싹 다 2로 나눠버리면 되지. 그렇게 하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2분의 3이 0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규현아, 중점 1, 마이너스 2. 반지름, 루트에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1 플러스 4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알겠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니네가 연습하면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직선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작업 한 번만 해봅시다. 우리 직선에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고 그랬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성을 따른다고 했어요. 유일성에서는 뭐가 존재한다고? 공식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던 거야. 자, 이제 원방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의 유일성은 뭘까? 원의 방정식의 유일성은 일단 중점이 있고 중점으로부터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당연히 오직 하나밖에 없겠지. 그쵸? 얘는 오직 이거밖에 존재하지 않잖아. 그쵸? 이거는 공식이라고 말하기엔 좀 민망하고 그냥 표준형이 공식이야. 그쵸? 이거는 유일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생각해 봅시다. 자, 한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당연히 많겠지. 연라가 많겠지. 그럼 봐봐.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몇 개야? 상상해봐.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몇 개야? 한 개? 너 내가 두 개 그리면 뒤진다? 몇 개? 두 개? 너 내가 세 개 그리면 뒤진다? 몇 개? 어? 그러니까 내가 세 개 그리면 뒤진다? 몇 개일 것 같아? 애들이 애들이 이렇게 공간, 그게 약간 그 연습이 안 됐나? 아가, 몇 개일 것 같아? 하나? 너 내가 두 개 그리면 어쩔래? 아니, 이것들이 왜 이렇게 공간 감각이 없지? 봐봐. 야, 하나라고 생각한 애들은 혹시 이거 생각하는 건가? 어? 아니에요? 두 개 그렸네? 아까 두 개라는 새끼. 세 개 그렸네? 아까 세 개라는 새끼. 더 큰 것도 그릴 수 있는데? 더 큰 것도 그릴 수 있는데? 무한대야, 무한대.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무한대지. 그렇잖아. 이것들아. 아, 진짜 상상력 제로 하겠는데. 자,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 자, 그러면 생각해봐. 그럼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어떨까? 세 점을 지나는 원. 상상해봐. 세 점을 지나는 원 몇 개일 것 같아? 하나? 두 개 그리면 노벨상이죠.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성이에요. 왜? 두 개 그릴 수 있는 사람 나와. 노벨상이야. 이거 두 개 그리면. 이러면 수학계의 혁명이야. 왜냐하면 봐봐. 야, 직선에서 중요한 건 뭐냐? 기울기가 중요한 거지. 원에서 중요한 건 뭘 것 같아? 요 공률이야. 공률. 그럼 생각을 해봐. 요만큼의 공률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원은 몇 개야?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요만큼의 공률을 가진 원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렇잖아. 그럼 이 공률 계속 따라가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만약에 공률이 바뀌면 그럼 이거 엠보싱이지. 원이 아니지.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요 한 번의 공률이 정해지면 이 공률로 그냥 쭉 따라가서 나오는 원은 하나밖에 없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그 두 점은 무수히 많은 공률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 개인 거야. 그런데 이게 세 점을 지나려면 이 세 점에 딱 맞는 공률은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그냥 봐. 뭐 이렇게 생긴 게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얘는 뭐야? 유일성이야. 얘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거를 공식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아무튼 얘를 어떻게 구할래? 세 점을 지나는 이렇게 원이 있는데 원 위에
세 점을 그냥 알려준 것과 똑같은 거야. 이렇게 세 점을 알려주는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평면좌표에서 한번 했었네? 우리 평면좌표에서 이걸 뭐라고 했지? 이걸 구하는 거? 이거 평면좌표 문제로 보면 이거야. 삼각형의 얘가 무슨 심? 그래? 죽을래? 삼각형의 무슨 심? 외심. 야, 헷갈릴 게 따로 있지. 박외, 안내. 밖에 있는 원의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얘 외심이잖아. 우리 평면좌표에서 가지치기 중에 삼각형의 외심 구하기 없었어? 있었잖아. 노트 정리 해놨을 거 아니야. 삼각형의 외심 어떻게 잡았어 우리가? 얘를 A, B라고 놓고 뭐가 같으니까?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이 같다라고 해서 식 2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식 2개 만들어서 연립해서 하라고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만약에 세 점의 좌표를 알려주면 중심 구한 다음에 아무 점이나 잡아서 이렇게 하면 얘가 반지름이잖아. 그럼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이거 쓰면 되잖아. 그런데 이거는 평면좌표 문제고, 그러니까 나한테 외심을 구하라는 거는 평면좌표 문제의 가능성이 커. 아니 근데 그것도 몰라. 니네가 판단을 해야 돼. 외심을 구해서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원의 방정식이잖아.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어떻게 생겼어요?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잖아. 이거 미지수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세 개잖아. a, b, c 세 개 아니야. 그럼 식 몇 개 필요해? 세 개 필요하잖아. 그 세 개의 식은 세 점을 알려줬으니까 아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세 점의 좌표를 일반형에다 집어넣어서 연립해서 푸는 거야. 근데 이건 선택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게 편할 때가 있고 외심을 구해서 할 때가 편할 때가 있거든? 그거는 내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얘가 편한 건 명확해. 좌표가 간단할 때. 그럼 좌표가 간단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좌표 안에 1, 0,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얘가 있으면 연립이 편한 거지. 근데 만약에 막 2,3, 막 4,5 막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외심이 편한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가 판단을 하시는 거야. 어쨌든 원의 방정식의 유일성은 두 개야. 크게 두 개야. 뭐하고 뭐라고? 중심과 반지름 할 때 하나. 그 다음에 원 위에 임의의 세 점을 알려줄 때. 알겠죠? 자, 그래서 해봅시다. 자, 얘는 자, 점 이거를 중심으로 하고 중심 알려줬고 그 다음에 1,6을 지나는 원이래. 그러니까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그 다음에 원 위에 점이 1,6이 있대. 우리 원의 유일성은 중심과 반지름 또는 세 점이라고 그랬어. 그럼 얘는 중심 알려줬고 이제 반지름만 알면 되잖아. 그럼 반지름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 그쵸? 루트에 불러 거리 불러 x2-x1의 제곱 9 빼면 3이잖아. 제곱하면 9 플러스 y2-y1의 제곱 9. 그쵸?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8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쵸? 그럼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여기 들어가는 게 뭐야? r 제곱. 그러니까 18 이렇게 들어간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야. 그러면 원이 있는데 지름이 있는데 얘가 5,1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다는 상태야. 자, 이거 가지고 원의 방정식 구하려면 우리는 중심과 반지름 알면 되죠. 그러면 중심은 뭐 가지고 구할 수 있고, 두 점에 무슨 공식? 왜 재료가 안 나와? 새끼야. 두 점에 무슨 공식? 중점 공식이지. 그쵸? 그럼 중점 공식이니까 얘는 뭐야? x2 플러스 x1의 2분의죠? 그러니까 2, 두 개 더해서 중심 구하면 이거지. 그럼 중심은 구했어. 그 다음에 뭐 알아야 돼? 반지름 알아야 되잖아. 반지름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알 수 있죠. 그러면 반지름은 뭐야? 루트에 x2 x1의 제곱 9에 y2 y1의 제곱 4 해서 루트에 13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 만들어 봐.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r 제곱 13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됐니? 됐니?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0,1. 자, 임의의 세점 0,2하고 1,0하고 2,1이야. 자, 요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얘 가지고 반지름을 알 수가 있겠냐고. 모르지. 중점은 알 수 있어? 몰라. 그러니까 얘는 임의의 세 점은 아예 그냥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숫자들이 간단하지? 그쵸? 복잡했으면 외심으로 가는 거고, 간단하면 저쪽으로 가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x제곱, y제곱, ax, by 플러스 c는 0.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연립할 거야. 일단 0,1부터. 야, 0,1 대입하면 뭐야? 0, 1. 0, 1. c는 0이다. 이렇게 식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1,0 낼 거야. 그러면 1, 0, 1, 0, c는 0이다. 이렇게 식 하나 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1 집어넣을 거야. 2,1 집어넣으면 4, 1, 그럼 5. 그 다음에 2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얘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얘네 세 개 연립하는 거야. 연립하는 건데, 뭐 이건 간단하게 나오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지금 딱 보이죠? 얘가 마이너스 1이란 뜻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2a 플러스 4가 0이다. 그러면 a부터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겠네. 그럼 a가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c가 1이지. 그럼 c가 1이야? 그럼 b는 뭐야? b는 마이너스 2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x제곱 y제곱에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y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됐어요? 근데 만약에 보기에 일반형으로 없고 만약에 표준형으로 있잖아. 그러면 뭐 하면 돼? 우리 그거 하는 게 더 빨라. 여기서 완전 제곱하는 거보다 차라리 여기서 빨리 중심 뭐야? 1,1이잖아. 그쵸? 반지름 뭐야? C를 왜 C라고 썼어? 반지름 뭐야? 루트에 마이너스 1. 중심 제곱이니까 1이지? 그쵸? 그래서 반지름하고 중심을 빨리 캐치해서 그냥 x-1의 제곱에 y-1의 제곱이 1이다.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더 빨라요. 완전 제곱 한다라는 거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이것도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P, Q라고 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할랍니다.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 임의의 세 점이잖아. 근데 문자의 특징을 잘 봐. 같은 게 있지. 이건 계속 봐야 돼. X가 같은 게 있어도 마찬가지고 Y가 같은 게 있어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는 내가 분명히 시각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허공에다 그리면 안 돼. 이거는 무조건 좌표축에다가 깔끔하게 그려주셔야 돼. 알겠죠? 그래야 내가 뭐 시각적인 도움을 얻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보시면 지금 원점과 그 다음에 여기에 6,0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4가 있대. 뭐 한 이쯤에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얘를 지나는 원이거든. 얘를 지나는 원이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는 원이겠지. 이렇게. 자, 우리 중3 때 배운 거 봅시다. 중3 때. 중3 때 원의 중심에서 니네 현이 뭐야? 현이 이거지. 그치? 그럼 봐봐. 중심과 현에 대한 무슨 정의가 있었지? 중심에서 현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2등분한다. 요거 기억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에서 아무렇게나 현을 이렇게 뚝 잘랐어. 그래서 이 현의 중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는 무조건 중심을 지난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현이 좌표축에 이렇게 떡하니 있잖아. 그래서 원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 거라고? 이 현의 중점에 수직으로 올린. 이거 중점이 뭐야? 3이잖아. 그쵸? 그럼 여기에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A, B로 놓을 필요 없이 중심을 내가 3, A 이렇게 놓을 수 있다고.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식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 그쵸? 네, 이렇게 같다라고 놓으면 항등식 나온다? 당연히 수직 2등분 했으니까. 다른 거 써야 돼? 얘랑 써야 돼, 얘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의 길이가 반지름이 같다. 이렇게 놓고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네, 일단 이 길이 뭐야, 이 길이? 루트에 x2-x1 9 y2-y1 a제곱. 이거는 루트에 뭐야? x2-x1 7이니까 49 y2-y1 a-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루트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 정리합시다. 이거 정리합시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니까 6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제곱 날라가죠. 그래서 9 넘어오니까 얘 넘어가면 8a는 9 이쪽으로 넘어오면 56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래. 자,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 자, x는 뭐라고? 최고차항이 1일 때 반값을 보건데 2, 그 다음에 y좌표. y좌표는 뭐야? 2 대입하면 되니까 4 마이너스 8 플러스 a. 그러니까 얘는 a-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 꼭지점의 좌표는 2, A-4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됐어요? 얘가 누구랑 같다고? 원의 중심과 일치한다고. 그럼 원의 중심 뭔데?
원의 중심은. 최고차항이 1일 때 반값을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뒤쪽으로 다 거의 문제 한 문제가 다 주요 문항이야. 그 얘기는 뭐야? 그만큼 나올 게 많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는 진짜 긴장 잘 하셔야 됩니다. 긴장 잘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2차 곡선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좀 해봅시다. 2차 곡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x든 y든 2차로 표현되는 모든 방정식을 우리가 2차 곡선이라고 하거든. 2차 곡선은 식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ax 제곱에 by 제곱에 cx 플러스 dy 플러스 2는 0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거든. 그럼 얘 가지고 우리 2차 함수 만들 수 있냐? 2차 함수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죠. 2차 함수 만들려면 뭐 하면 돼? b를 0으로 없애버리고 나머지 다 살리면 이거 2차 함수야. 그쵸? b에다 0 넣으면 그럼 얘가 사라지면서 2차 함수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원의 방정식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니네 기하 가면 이제 얘 가지고 하는 거 많이 나와요. 이제 포물선, 쌍곡선, 타원까지 다 나와요. 그게 다 얘 가지고 표현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원의 방정식의 조건은 일단 이렇게 생긴 거에서 두 가지야. 첫 번째는 A와 B가 같아야 돼. 앞에 우리 니네 원의 방정식들 봐봐. 다른 거 있었어? 없었어. X제곱과 Y제곱이 달라지면 이건 다른 거야. 기하에서 배우는 다른 것들이야. A와 B가 같아야 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해. 이번에는 반지름에 대한 조건이야. 반지름. 자, 생각을 해봐. 봐봐. 야, 원이 아니야. 이거 원이 아니야. 원이 아니야. 원이야? 그럼 너는 얼굴에 원이 있네? 이렇게 얘기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점이잖아. 생각을 해봐. 모든 도형은 무수히 많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럼 원은 도형이잖아. 그럼 그 점 자체가 원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반지름, 봐봐. 점이라는 거는 반지름이 뭐인 거야? 중심만 있는 거잖아. 중심은 점이야, 점. 반지름이 0이란 얘기는 원의 중심만 있는 거야. 그 원이라고 할 수가 없지. 없지. 반지름은 0보다 커야 돼. 아니, 애들이 자꾸 여기다가 이거 등호를 붙여서 하는 얘기야. 반지름이 0이면 안 된다고. 이건 점이라고, 원이 아니라. 알겠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0보다 크다. 딱 이거 두 가지 조건이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알겠니? 근데 일단 기본 문제는 항상 얘는 같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우리가 신경 쓸 건 얘를 신경 쓰시면 돼요. 반지름이 0보다 크다라는 거. 그러면 답이죠. 반지름을 구하려면 어차피 우리 뭐 구해야 돼? 어차피 우리 중심 구해야 돼. 그쵸? 자, 그래서 중심부터 구합니다. 중심 뭐야? 1, 마이너스 2. 중심부터 구한 다음에 반지름 루트에 뭐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그거 한 다음에 중심제곱 중심제곱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얘는 루트에 4 마이너스 k가 되고, 얘가 원이 되려면 안에 있는 얘가 뭐여야 된다고? 0보다 커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k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중심부터 중심 뭐야?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뭐야? 3k. 얘가 중심이지. 반지름은 뭐야? 루트에 숫자 넘기고 마이너스 14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4에다가 안 끝났어. 중심 제곱 4k 제곱 중심 제곱 9k 제곱. 이렇게 해서 얘가 0보다 크다야. 알겠니? 알겠니?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어차피 똑같은 거거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129까지 끝내 오시고 그 다음에 숙제